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천재박 교과서 1단원이죠. 근데 이게 천재박 교과서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결국 공존성 원리, 아니 뭐 협력의 원리, 아니면은 뭐 사투리 뭐 어쩌고 해야 되는가, 왜 우린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못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룬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문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 지문 개념만 있는 것보단 지문 통해서 있는 게 아무래도 너희가 읽기가 쉽고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 제낀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개념만 따로 떨렁 있는 게 편하죠.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라디오 지문이네요. 라디오 지문? 라디오에서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바로 뭐다? 앞으로 전개될 화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밑줄 치세요. 여기 써놨죠. 결국 비문학처럼 읽다 보면 이게 바로 대화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소리죠. 대화라는 건 둘 이상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야, 말처럼 쉽습니까? 말이라는 게 함부로 또 안 나와요. 또 뭐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직업군에 따라서 다르고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뭐다? 대화의 어려움이다.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걸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 라디오 지문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뭐 함께 살펴보세요. 뭐 일단은 다 제끼고 밑에 보시면은 뭐 오늘의 사연 해가지고 뭐 친구한테 잘못 일이 있는데 부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할 때 서울로 전학 가는데 사투리 웃잖아요. 아니면 뭐 떡볶이 가게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들 하나하나 살펴본다라는 소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해요 라면서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16페이지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할 때는 중간일이죠. 대화할 때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죠. 이걸 뭐라고 하면 개념입니다. 이거는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대화의 원리 첫 번째 뭐다? 순서 교대의 원리입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보이죠?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먼저 얘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뭐 안 그런 사람 있죠. 지 말만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죠. 순서 교대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이 뭔 소리야? 그래서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뭐야, 왜 여기 안 써있어? 그럼 밑줄 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게 1이었으면 그 공손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부분은 뭐냐, 대화의 원리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보시면 이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볼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거 협력의 원리도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에서 프린트 주면은 그때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일단은 써놓으세요. 왜냐면 프린트를 준 학교도 있고 안 준 학교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내가 써놨죠? 그리고 그 밑줄 치시고 언어 예절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언어 예절의 의미입니다. 결국
사회마다, 즉 나라마다 언어 예절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높임법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습니다나 요자를 꼭 붙여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평등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다 관습화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나라마다의 언어 예절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를 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고려를 하라는 소리죠. 딱히 쓸까요? 안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뭐라 쓰냐면 여기다가 언어 예절 갖추어 짤게요. 똑같은 소리. 고려해. 자,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는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낸 사연 보고 궁금증한 건 해결해 보자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제 대화상이죠. 채영아, 어제 초별 모임이 있었는데 왜 안 왔어? 깜빡함. 너 기다리느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아,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었거든. 벌써 빡치네요. 싸대기 한 대 때려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 미안하다 이 짱놈색. 그래 미안하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뺨때기 한 대 쳐야죠. 이씨 싸가지고 새끼가 어디서. 어쨌든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뭡니까 이거? 이거 변명, 누가 변명 듣지 이 새끼야? 자, 변명짓거리죠 이거. 그 다음에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뒤질라고 어디서 지금 지가 잘못해놓고. 자, 쓰세요.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 내 앞에 있었으면 2대 맞았어요. 자,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친 얼탱이가 없죠?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좋았을 텐데. 미친 새끼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자, 상대방을 탓하죠.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미안? 억지로 사과하죠. 자, 어떻습니까? 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손이 안 올라갑니까? 이래서 폭력이란 게 생긴 거고요. 미국이었으면 총 맞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사과할 줄을 몰라요. 왜? 자존심만 더럽게 세가지고는 그냥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지금 말을 이따구로 한다는 소리예요. 꼭 글로 배워야 됩니까 이거를? 사람이라면 되는데 사람이 아닌 애들이 아직 요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디서? 학교에서. 왜? 요즘 그러면 선생님 때는 안 그랬냐? 근데 선생님 때는 맞았으니까 알아서 기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싸가지 없게 바로 빵땡이가 남아나질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배웠죠 우리는. 하지만 너네들은 이제는 그러한 야만적인 문화는 없어졌잖아요. 체벌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말로만 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말로만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쳐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로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뭘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니면 그냥 시험 점수로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으면 시험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열심히 배우세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과하는 법을 3가지를 놨네요. 자, 사과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납작 엎드려서 네가 잘못했는데 어디다 대고 승질입니까? 잘못했으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면 아주 100%다 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첫째 밑에 이제 줄줄줄 있죠. 거기다가 밑줄 칠 거는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 여기에다가 이거 많이 나오냐? 잘못 구체적. 잘못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안하다는 표현 분명히. 어떻게 쓸까? 미안 표현 분명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앞으로 반복하지. 그러니까 재발 방지 뭐라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예. 다시는 안 그러겠다. 오케이?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변명 늘어놓지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거 하는 순간 뺨때기라고요. 씁시다.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탓을 말을 하면은 아주 그냥 상놈의 새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라서 뭐 쓸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표정이 미안하다 이거면은 사람 띠껍. 자, 준언어적 비언어적이 일단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준언어적이라는 거는 언어에 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수반되는 억양 아니면 뭐 빠르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씁시다. 뭐 말의 속도 이런 거는 말의 속도, 억양. 그다음에 뭐 억양 크기. 그다음에 그러면 이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스처나 아니면 뭐 표정 같은 게 이제 다 여기 속하겠죠, 그럼? 그래서 표정, 몸짓, 시선 등. 표정, 몸짓,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말의 속도도 미안해. 예? 이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억양도 미안해 이렇게 하지. 속도 억양 크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나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이게 표정도 완전히 그냥 눈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몸짓은 게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이러고. 시선은 살짝 막 미안해. 제대로 못 쳐다봐야지 미안하면. 근데 막 이러고 막 싸울 것처럼 미안해.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누구야 이거 이름? 재영이? 묻어야 돼요 산채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니들이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나 오늘 옆반 친구들이랑 축구 시합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바빠서 그래. 쪼잔하게 이 새끼야. 그냥 해줘. 넌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그렇죠. 미친놈이죠 이것도? 지가 하면 되지. 일진인가 봐요. 그래서 일진 새끼들 요즘 다 쳐맞아야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연예인들 몇 명 날아가는 거 보셨죠?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친구한테.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개찐 따여서 그럴 일이 없어요. 나는 애들을 패거나 괴롭힐 수 있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 키를 봐라. 누굴 괴롭힐 수 있었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탈이 없습니다. 자, 연호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줘. 자, 근데 이거 부탁할 때는 일단 뭐야? 상대방 처지를 일단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오늘 시간이 나는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성공률에 관한 건데 야, 요즘 게임들도 확률 공개하는 마당에 왜 이 새끼는 지지고 연호의 성공 확률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지르냐고요. 그래서 여기다 영호의 사정이 어떤지 묻지 않고 자신의 요청만 하고 있죠. 일단 문제점 하나. 연호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냥 바빠서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너도 같이 묻혀야겠다. 재영이 옆에. 자,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했습니다. 됐다. 살렸다. 부탁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뭘까요? 상대방을 비난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듯 말함. 싸대기 말이 없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안드로메다. 뭐 어디 뭐 근처도 간 것도 아니야. 근처 갔으면 죽기라도 하죠. 아주 그냥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탁하는 법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만 안다니. 아,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아, 그러니까 배우는 너네는 다신 그러지 말란 거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지 않을 거면 배워서 뭐 했습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해가지고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너네 자료실에 있죠? 그리고 부탁은 이렇게 하세요. 상황 살펴라, 부담 덜 느끼 도록 해라,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럴 거면 나는 이거를 왜 했냐? 이거 일단은 필기를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거 외우란 소리예요. 요령이에요. 공손성의 원리는 뭐냐면요. 일단은 얘는 상대방과의 친밀성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이렇게 했는데 요령의 경률이 뭐냐?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기 시간 괜찮으면 이거예요. 시간 괜찮으면 아니면 뭐 너 오늘 뭐 할 거 없으면은 일단은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야, 나 이거 빌려줘. 이게 아니라 너 괜찮으면 나 이거 좀 빌려줄래? 이렇게. 혹시 안 바쁘면 아니면 뭐 괜찮다면 뭐뭐 해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부담스럽게. 네, 관용의 경우는 일단은 내 탓이에요. 내가 만약에 숙제를 안 가져왔어. 아니면 내가 뭐 지우개가 없어. 그럼 친구한테 뭐라 해요? 나 주기 좀. 싸가지 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야, 내가 하필 오늘 깜빡해서 안 가져와서 그런데. 아니면 야, 내가 진짜 멍청해서 그런데 한번 빌려줘. 이렇게 그냥 니를 까요. 그냥 무조건 니 탓이에요. 내가 오늘 깜빡해서 그런데 뭐 이런 거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륜은 칭찬하는 거죠. 야, 좀 괜찮게 입었다? 너 오늘 신발 좀 이쁘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친하면은 이거 안 하죠. 하지만 이거는요, 친밀성이 목표니까 이제 학기 초에 3월달입니다. 3월달에 뭐 너 이쁘네, 어쩌네, 신발 좋네, 스타일 좋네 이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 게 목적이지, 친해진 상태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친해진 상태에서는 이따가 할 협력의 원리를 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친해져야 되는 게 목적이라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 예쁘다. 예쁜데?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거야. 그럼 그 칭찬 받는 애는 그래서 난 이뻐, 넌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죠. 아니 너가 더 이뻐. 아니 내가 뭘 너가 더 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동의의 경륜은요, 그냥 닥치고 야 너도예요. 너도? 나도 야 너도 해? 나도 해. 그거 이러면서 무조건 그냥 물개박수 치면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지문 보시면은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야 해요 라면서 요령의 경륜 하는 소리고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돼요. 요령과 관용이죠.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해요. 이것도 알아죠. 그렇죠. 부탁 무조건 다 얘기해야 되죠. 알겠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협력의 원리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프린트 줄 텐데. 우짜 한번 뽑자. 협력의 원리는 그러면 뭐가 목표냐? 얘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얘는 효율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친밀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되는 게 목표면 이건 좀 친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 뭐 친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효율성.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일하는 사람들끼리 거의 이것만 써요. 굳이 막 사적인 얘기 안 합니다. 공적인 얘기 때 이거 많이 써요. 양의 경륜, 필요한 것만. 질의 경륜, 구라치지 않기. 그 다음에 관련성, 관련된 것만 헛소리 하지 않기. 태도의 경륜,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딱 할 말만 딱 일목요연하게 싹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얘기하면 뭐냐? 필요한 정보만 말해보고 구라 안 치고 주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태도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협력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필요한 정보만 말했죠? 어디? 집, 비방고? 오케이. 구라 쳤어요? 아니잖아요. 구라도 안 쳤죠. 관련 있어요? 그렇죠. 갈래? 약속 잡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돌려 얘기했어요? 얼마나 조리 있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팩트만 제시했습니까? 이게 협력의 원리예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뭐야? 아시겠죠? 이게 협력이에요. 양리금. 협력이요. 그래서 총 대화의 원리는 3개입니다. 순서교대 원리,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얘까지 협력의 원리까지 3개인데요. 교과서에는 2개밖에 없어요. 순서교대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는 프린트 나오면 그때 그냥 축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많지요.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건의나 부탁이랑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따라서 건의할 때도 부탁할 때처럼 상황을 살펴요. 이거를 상대방이 지금 들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성공 확률 높이고요. 그 다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좀 공손하게 얘기하시고요. 공적인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도 사용하시고 정중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설마 몰라요? 모르면 아까 누구야? 재영이랑 명찬이랑 같이 나란히 매장 당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여기까지는 뭐 예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요, 조금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다양한 말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왜냐면은 서울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도 좀 지역만의 그런 방언이 많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서울말도, 서울말 경기도도 결국에는 원래는 경기도 사투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아니면 뭐 고려나 조선이 한강에서 계속 수도를 한 게 아니라 저기 부산을 수도로 잡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부산이 수도였다면요, 부산 사투리가 지금 우리의 표준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운빨 존만겜이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서울이랑 경기도 이 방언이, 경기도 방언이 표준어가 된 거를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부심 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이걸로 부심을 부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우리나라 말이고, 이렇게 말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표현력이 풍부하다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방언들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게 또 어떤 학설 중에 하나니까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나중에 왜 방언 쓴대요, 왜 사투리 쓴대요, 막 이러고 막 빼빼빼빼 거릴 필요가 없어요. 네, 봅시다.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은 어휘나 억양에서 차이가 나며 노년세대와 청소년세대 말은 어휘나 말투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언어 차이가 어떻게 난다? 씁시다. 이건 지역 간 언어 차이입니다. 지역 간의 언어 차이고요. 노년 사람들의 세대 간의 언어 차이죠, 이건. 문제는 요즘은 이런 게 세대 간 언어 차이 같은 게 요즘 좀 심각하죠. 왜냐면은 요즘은 인터넷 말, 그러니까 신조어들이 막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주기가 뒤지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10대들은 이제 쓰지 않는 걸 20대가 아직 쓰고 있고, 근데 20대도 안 쓰는 거를 30대, 40대는 또 쓰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막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또 10대들한테는 뭐야 저게 막 이러면서 또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너무 좀 거시기가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말하기 습관을 지니고 있대요. 이거는 개인적 성향의 차이입니다. 와.
그래서 개인적 성향의 차이 같은 경우도 어이씨 이거 분필을 왜 이렇게 꽉 물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사람 성격이라서 뭐 어떻게 이건 못 바꿔요. 그냥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그냥 이해 파트입니다. 그냥 지역 간 언어 차이, 사투리 쓴다고 뭐라 하지 마라. 그냥 이해해라. 세대 간 언어 차이, 그냥 서로 그냥 그 쓰는 거 이해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표준어 사용해라 이거고요. 개인적 성향 차이는 그냥 네가 이해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 답이 없고요.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쓰고요. 그냥 뭐 그 지역에 있을 때는 뭐 사투리 쓰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지문 보시면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여기 써있죠? 이거는 사회문화적, 개인적, 그러니까 이거 씁시다 이거.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그 우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열 그게 치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느낌 말하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연이 3개가 나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 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파, 생일 파티인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어르신들이 아냐고 그걸. 어르신한테 생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 네가 문제. 아유 화가 나. 지 기준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와, 요즘 아가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긴 뭐 나도 못 알아듣는데 니네 부모님들은 더 못 알아들으실 거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은 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는 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데 아유 그 얘기해서 뭐하냐? 어쨌든 세대 간 언어 차이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째,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정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이거는 지역 간 언어 차이죠. 근데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거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대가리가 덜 큰 생각이 없는 새끼들은 또 사투리 쓴다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놀리는 새끼가 잘못입니다. 그건 그냥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맞으면서 배워야죠 뭐. 백날 옆에서 누가 얘기해봤자 그런 애들은 말로 해서 될 애들이었으면 지가 알아서 고쳤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집에서 이제 그 요술봉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 오케이 뭐 그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말더군요. 저는 떡볶이를 같이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이 안 했으니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성향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주도하는 애가 있고 거의 이제 그 주도하는 애 옆에 이제 따라가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돌려서 얘기하는 애 차이인데, 보통의 주도권은 직설적인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걔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거를 서슴질 않아요. 그러고 지가 상처 받는 것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일단 뭐야?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하지만 그게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상대방이 혹여나 이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항상 보고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왜냐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얘가 떡볶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는 그래? 응. 왜? 얘가 먹자고 얘기 안 했잖아.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자고 얘기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리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사투리 같은 지역 언어가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려뇨? 이거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아니 당연히 해야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듣기 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세대는요 신어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말 밈 같은 거 있죠. 밈 그런 것들 준말 등을 자로 쓰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어르신들은 일본어가 그냥 막 나오십니다. 왜? 어릴 때 막 조선어는 이렇게 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거 된 거라서 국어가 일본어였잖아요.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많이 쓰죠. 막. 뭐 그러면서 많이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도 어이 잼민이 새끼들 이러면서 막 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틀이다 틀 이러면서 틀리 딱딱 막 이러면서 쓰면 안 된다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가 그걸 왜 쓰는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밑줄 치세요.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내가 니들을 가르치는데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나 혼자 떠들면은 니들이 내 수업 듣겠니? 바로 그냥 주먹 감자 탁 날리면서 딴 데 가겠죠. 어쨌든 간에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 차이는 뭐 지역 방언, 즉 사투리죠. 사투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역 방언은요, 밑줄 치세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이게 가치예요. 지역 방언의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합니다. 네, 그렇죠. 그 중세국어 같은 거 보면 표준어는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지방에 중세국어의 어떤 그런 특징이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어학적으로 우리나라 국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 표준어를 쓰다. 밑줄 치세요. 공적인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어느 지역 뉴스를 틀더라도 다 표준어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아까 밑줄 치라 했죠? 둘째는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듣기 말하기 방법은 사회 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낫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이라서.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듣기 말하기 특성을 지는지 고려하지 않고 지 좆대로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지 좆대로 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 앞에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하면서 뭐 뒤에는 뭐 그냥 찔찔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끝이에요. 네, 뭐 이 부분은요, 내가 외울 때는 그냥 아까 그거 공소성의 원리, 순서규도의 원리, 그거 공소성 원리 쭈르기 있던 거, 뭐 플러스로 협력의 원리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개인적 성향이 있다, 아니면 뭐 사회문화적 성향. 그래서 아까 뭐 말하기,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 가지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로 지역 간, 그 다음에 세대 간, 그 다음에 개인적 성향 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방언의 가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 좀 필기를 합시다. 지역 방언의 가치. 그래서 사투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표준어 기반입니다. 표준어의 기반. 표준어의 기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표준어가 무조건 경기지방 사투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방 사투리인데도 표준어로 된 게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나라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표준어도 100% 표준어
처음부터 표준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양성의 토대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 계층들이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거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어쩔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엔 교류가 없어서 대화가 그렇게 막 융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친근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끼리 같은 말을 쓰면 얼마나 또 그거겠습니까? 그리고 사투리가 입에 붙어요. 특히나 이제 내가 군대 가가지고 친한 애가 부산 애였는데, 나도 모르게 부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걔는 또 어설픈 서울 말을 쓰고 있고. 근데 뭐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뭐 친해지는 거죠. 또 같은 지방 사람들은 타지에 나왔을 때 또 서로 같은 그런 방언을 쓰는 걸 보면 더 반가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친근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사람들끼리만 쓰면 어때요? 오히려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언어 연구 자료로도 씁니다.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방언의 가치가 4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거 알아두시고 문제로 나오면은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1-1단원은 끝이 났습니다. 평가 문제집 풀어 오시고 다 필기하셨죠? 필기도 다 돼 있어야 됩니다. 평가 문제집에. 수고하셨습니다.